체코 방문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의 출국 모습 영상으로 보시죠. 네, 서울공항의 오늘 오전 모습입니다. 한동훈 대표, 행안부 장관, 정진석 비서실장 등의 모습이 보였고요. 트랩을 올라가서 이제 인사하고 떠나는 윤 대통령 부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윤 대통령은 이제 곧 체코에 도착해서 공식 일정에 들어갈 텐데, 자,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 일정 2박 4일이라는 대통령실의 발표처럼 매우 빡빡하게 돼 있네요. 네, 그러니까는 이틀 집중적으로 이제 그 순방을 하는 것인데요. 물론 한 체코 정상회담, 그리고 공동 기자회견, 그리고 정재계 주요 인사들과의 공식 만찬이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뭐 한 체코 비즈니스 포럼이라든지 또 원전 설비 생산기업 방문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체코 총리와 회담을 하고 이제 공동 언론 발표를 하고요. 체코는 총리와의 회담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권자죠? 네. 그리고 체코 의회에서 상원, 하원 의장을 접견하고 동포들을 만나는 그런 일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원전 협력의 핵심이 되는 한 체코 간의 원전 동맹이 얼마나 구체화할 것인가라는 것이겠죠. 네, 파벨 체코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 또 확대 정상회담을 잇따라 갖고 곧바로 또 공식 기자회견, 그리고 만찬, 그야말로 분단위 일정이 계속 이어집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을 통해서 원전 동맹과 원전 전주기 협력 방안을 구체화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체코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난 7월에 선정이 됐고 내년 3월에 계약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두 기를 원전을 수주를 확정짓게 되면 우리가 24조 원이 수주 금액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원전을 설계를 하고 건설을 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다 짓고 나면 이제 운영을 해야 되고 유지 보수도 해야 될 것이고 또 해결료 재처리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전 주기에 걸쳐서 원전 건설 금액 24조 원 못지않은 그런 금액이 또 계약을 해야 되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입장은 이런 전 주기를 우리가 책임지고 담당을 할 수 있도록 원전 동맹을 맺는 방안을 이번에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이번에 산업계하고 연구계, 학계 전부 이번 방문에 동행을 해서 원전 전주기를 우리가 책임지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설계부터 운영, 폐기물 관리까지. 그렇죠. 네. 네. 그야말로 인간으로 치면 태어나서 환갑이 넘어서까지를 책임진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유럽 원전 시장 진출에 교두보를 구축한다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나라가 관심을 보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국이나 네덜란드, 폴란드 이런 곳과 이미 상당한 수준의 원전 건설과 관련된 이런 협력을 지금 맺고 있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원전 규모가 6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2050년까지 24기가와트를 대폭 확대하겠다, 이렇게 결정은 내릴 마당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원전을 상당히 많이 지어야 되는데, 지난 6월에 영국의 원전 산업 관계자들이 우리 한국형 원전이죠, APR 1400 노형을 채택하고 있는 세월 3, 4호기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가압경수로형 원전. 예, 그렇습니다. 네.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전을 수주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하고 한수원하고 이미 상당히 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영국이랄지 폴란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원전에 상당히 관심을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원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가격 경쟁력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하고 비슷한 가격 경쟁력이 러시아와 중국 정도인데, 러시아, 중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좀 약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은 상황이어서, 이런 여러 가지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를 하다 보면 체코 원전에 이어서 또 다른 원전 수출의 쾌거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기는 체코로 들어가지만 그 끝은 유럽의 어느 곳으로 나올지 모를 정도로 여러 가지 지금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는 시장입니다. 올 들어 처음으로 4대 그룹 총수들이 윤 대통령과 함께 체코에
같습니다. 다른 비즈니스도 많다는 얘기고 중소기업들도 뭐 한 60명가량 CEO들이 갔다고요? 네, 4대 그룹 총수에다가 이제 중소기업 총수들까지 해서 경제사절단이 굉장히 큰데요. 아마 그거는 요번에 이제 체코 원전의 원전 동맹을 활용 점정으로 하기 위해서 체코로 하여금 딴 생각을 못하게 링키지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다른 지금 21세기에 주목받는 뭐 AI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선 복합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그 중소기업의 관계자까지 포함해서 60명 규모로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 원전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미국하고 프랑스가 오히려 딴지를 거는 상황입니다. 웨스팅하우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유럽에서는 뭐 글로벌 워밍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원전에 관심이 없던 영국 같은 나라도 원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체코하고 잘 이러한 어떤 그 쇼케이스를 만들게 되면 영국이라든지 폴란드, 네덜란드, 심지어는 핀란드, 슬로베니아까지 원전 진출이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그 전략적 구상 속에 지금 삼성의 이재용이라든지 SK 또 4대 그룹 총수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룹뿐만이 아니라 또 포스코 그룹 회장이라든지 두산 그룹 회장 또 두산 에너빌리티 회장과 대중소기업 해서 대규모 지금 거의 60명에 이르는 그 기업인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두산그룹에서는요 형제가 회장, 부회장이 물론 비즈니스는 다릅니다만 다 같이 지금 체코에 가 있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체코 원전, 체코 경제를 열공했다는 보도가 이미 나온 바 있습니다.